안녕하세요. 의정 돋보기의 임평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점점 불합리한 점들을 가끔 보곤 하잖아요. 네. 줄을 서 있는데 내 앞에서 새치기를 한다거나 지하철 무임승차 등등 다양한 경험들을 하곤 하는데 근데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외면하거나 큰 목소리로 내거나. 경미 씨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특히나 또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더 그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시민운동가분들을 존경을 합니다. 네. 맞서 싸워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 정말 멋지지 않나요? 멋지죠?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시민운동가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번 모셨는데요. 김우석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우석 의원, 의정부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포천사랑시민연대 사무국장,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부회장, 국회비서관, 포천 석탄발전소에 반대하는 공존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요. 그는 바른 정치로 정의로운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좀 새로워지고 또 공정해지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일도 있으셨을 거고 네. 또 이제 굳은 일도 있으셨을 텐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새해 이 방송 많이 시청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2020년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좀 열심히 했다고 좀 상을 받았는데 네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네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네, 상을 더 받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포천하면 포천 네. 또 우리 방송이 이제 수원했는데 거리 좀 멀잖아요. 멀죠. 그러면 포천 자랑부터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이 사실은 경기 북부의 이제 중심지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네. 예전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남북 통일 시대의 중심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 왔어요. 그런데 네. 남북 관계가 좀 호전세였다가 네. 갑자기 이제 경제 국면으로 들어가서 교류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남북 관계 관련해 가지고 최선을 좀 다해서 좀 평화한 시대를 좀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좀 그 발자취를 더듬어 네. 봤습니다. 그랬더니 포천사랑시민연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무급으로 진짜 봉사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조금 잘못된 정보인데 그런가요? 애초에는 이제 무급이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네네.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제가 대기업의 취업 제의를 받아왔지 않고 포기를 하고 네. 이제 지역에 있는 변호사 선배하고 시민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대기업 연봉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 시대에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받는 한 150만 원 정도 수준은 좀 보장을 하겠다. 네. 기꺼이 이제 화답을 하고 내려갔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는 4년 동안 진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어, 거꾸로 네. 그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는 일을 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시민 운동하고 봉사하고 좀 다르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네. 봉사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조금씩 작은 힘을 모아서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라면 네. 운동은 잘못됐거나 부조리한 것들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좀 강한 좀 힘을 갖고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네. 봉사와 운동은 좀 다르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네. 이제 자세히 뭐 포천 이야기 짚고 넘어가 보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포천시 현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도 동북단에 위치해 있고 면적이 827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약 15만 명. 네, 보시면 산과 노는 참 많은데 뭐 교육, 일자리, 재정 자립도 도내 31개 시군 중 모든 지표가 최하위권이어서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하위권이라고 지표가 나오네요. 네. 일단 이 뭐 소개된 지표 외에도 이제 지표로서 가치가 있는 모든 지표들이 31위 네네. 거의 최하위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게- 오늘 의원님 어깨가 그래서 무거우시군요. 네, 네, 많이 무겁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료 서비스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 11월에 네. 정례 5분 자유 발언에서 경기 북부 공공의료 강화를
예, 촉구를 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경기도련 발전 방향 TF 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TF 구성들은 다 보건복지위 의원님들인데 기재위에서 제가 이제 간 거거든요. 왜 갖게 됐냐면 실질적으로 의료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보건복지 의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공병원에 관련해 가지고 인력과 예산 부분은 기재위가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협조가 돼야 되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자료를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의료격차 상당히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었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좀 네. 갖고 왔는데 17년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공공의료 강화라는 걸 국정과제로 선택을 하고 또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국무조정실 등이 협의를 해서 발전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네. 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경기 북부에 의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냐?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목적을 딱 갖고 시작했더니 보니까 경기 북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 의료 취약성이 좀 발견이 되고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 거냐라는 이제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국가가 꼭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이 바로 네. 의료, 교육, 주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 북부에는 그게 취약하단 말이죠. 근데 경기도 사회조사연구 보면 의료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1등이 나와요. 네. 포천도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 얘기가 나와요. 그건 이제 데이터예요, 분명히.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제가 이제 조사했던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한번 좀 읊어볼게요, 간단하게. 네네. 네. 10만 명당 사망률 1등이에요, 포천이. 그러니까 제일 네. 많아요. 네. 그다음에 또 10만 명당 심장질환 사망률도 포천이 제일 많아요. 네. 근데 또 거꾸로 기대 수명은 좋은 거잖아요. 제일 네. 낮아요. 건강 수명 지표도 제일 낮아요. 뭐야? 다 꼴찌예요. 네. 이 원인이 뭘까? 봤더니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철원, 연천, 가평, 포천 60분 이내에 대학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좀 낮아요. 다른 지역보다. 네. 나머지 부분 지역들은 31개 시군에서 한 27개가 60분 이내에 대학병원 다 접근이 가능해요. 네네. 근데 북부권은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근거들을. 그러면은 그 거점되는 거점 병원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화가 돼야 되는데 네. 기존에 있는 병원에 재정을 투입했었을 그러지 때는 말고 효율적이지 못하니 예. 그 돈이라면 네. 다른 곳에서 새롭게 하자 시작을. 그래서 이전 신축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군요. 그럼 우리 동네만 해줘라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억지를 부리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공공병원에서 취약지형 병원인데 전국을 봤어요. 전국을 봤더니 포천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미 새롭게 지거나 강화하거나 보강하거나 그러니까 이전 신축하거나 개설하거나 다 계획대로 갖고 있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만 지금 미적미적거린단 말이에요. 그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경기도 정책 수석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빨리 용역을 좀 해보자. 네네네. 어차피 국정과제하고 경기도의 보건 정책 관련해서도 경기 북부 의료 개선이 되게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용역을 통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네네네. 이거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거잖아요.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선택이 된다면 누구나 뭐 수용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리 개발하고 데이터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한번 짚고 네, 넘어가죠. 다음 이제 석탄 발전소 문제인데요. 앞서 소개도 저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지역 내 석탄 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셨잖아요. 반대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진행자님이 사시는 곳 집 앞에 네네. 석탄 발전소가 생기면 잘 된 것 같아. 아니면 저게 왜 들어왔지? 어떤 걸 얘기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지역 이기주의가 조금 있어서요. 솔직히 이기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반대하겠죠. 뭐 지역 이기주의라기보다는 민간업체의 그 이해관계예요. 이윤창출 그쵸.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열병합 발전, 석탄 발전소가 국가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네. 근데 내 집 앞에서 하겠대. 근데 좋지 않은 거예요. 음. 근데 석탄이 왜 안 좋을까요? 물어봤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옛날에 그 연탄 있죠. 그건 되게 정제된 깨끗한 연료예요. 사실 연탄이라는 연탄이요? 게. 네. 근데 석탄 발전소에 쓰는 그 연료들은 저질탄이에요. 아. 음, 근데 왜 나쁘다고 했냐?
이미 경기도가 대기질 수준이 전국 최하위 상황에 와 있어요. 네, 미세먼지. 근데 포천이 네. 되게 깨끗한 이미지거든요. 네, 네. 관광지 그렇죠. 이미지고. 네. 그렇죠. 근데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대기먼지 나쁨 일수가 1년 365일 중 75일이에요. 네. 이미 영세 공장에서 불법적으로 막 불법 연료를 떼는 이게 엄청 많아요. 네, 지금. 네, 네. 네. 관리가 안 되고 규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 석탄 발전소까지 온대요. 음.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이미 석탄 화력 발전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죠. 감축 사라지고 추세예요.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맨날 중국 얘기하잖아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네. 석탄 발전소 막 얘기하는데 중국도 이미 석탄 활약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음. 국가 기본 정책에 대해서 화석 연료 그렇죠. 또 원자력을 아직도 끌고 가는 음.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혹자들은 뭐 에너지 마피아 얘기까지도 하는데 뭐 그 부분은 뭐 차후에 얘기하더라도 석탄이 안 좋다는 거는요. 초등학생 아이들 다 예전에는 이제 네. 친환경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제 네. 책을 보니까는 필환경 시대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가 네. 나와요. 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혼났습니다. 이제 혼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네. 경기북부 시군 의장협의회도 반대를 표명을 했고요. 시민들은 우리 GS 불매운동까지 감행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첨예한 어떤 대립관계 우리 뭐 시민운동가 출신 우리 의원님께서 두 팔 걷어 붙이셨으니까 네. 잘 해결되리라 보고요. 자, 이어서 디자인 클러스터 추진 현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표류해 왔는데 지난 10월에 관련 MOU가 체결되면서 좀 금물살을 좀 네, 탔다고 그래요. 이러면 오는 2021년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인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발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경기 북부 중에 포천 같은 경우는 섬유하고 네, 가구가 특화 산업이에요. 네, 네. 섬유는요 일단 물을 많이 써요. 네, 염색을 많이 하고요. 네. 물을 더럽혀요. 음. 환경에 좋지 않아요 일단. 근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관리 차원에서 산단 구성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보자. 근데 산단만 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으니 뭐가 있을까 섬유면 패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패션 그러면 이태리 뭐 밀라노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교수님들 자꾸 모아요. 네. 그 포천에서 그걸 해보재. 네, 네, 네. 그럼 이태리 밀라노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사업성이 없다. 그게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저기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네, 공공 목적으로 역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근데 이제 할 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마침 이제 그 한샘이 가구 업계 이제 큰 기업이잖아요. 네. 거기랑 얘기가 잘 돼서 이제 민관 합동으로 이제 추진했는데 지금 영세한 그 공장들, 가구 공장들의 선생님격까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상태로 영세 가구 사업을 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네, 우리가 함께 도와주겠다. 같이 해보자. 상생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지역민들을 이제 우선 채용하는 것들을 좀 해보겠다. 근데 그게 한 2,600명 수준이래요. 네. 그럼 일자리 창출치고는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용 효과가 한 1,900억 정도의 생산 효과가 있대요. 네, 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아주 영세한 먹고 살기 어려운 공장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걸 보지를 못하겠다 내가 맏형격인데 같이 기술 전수를 해주면서 자꾸 양사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역할까지도 하겠다니 포천시에서는 마다할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도 골머리가 아팠던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전폭적으로 행정 지원해라. 네,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야 포천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시장도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 북부 최대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아주 원대한 비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잘 지켜봐야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네. 네. 그러므로 해서 이제 포천이 조금 새로운 뭐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아주 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 대략 그럼 몇 년도에 완성이 될까요? 완성이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2021년에 이제 첫 시작이 이제 되는데 한 네. 4, 5년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이것도 내년에 시작할지는 잘 모르지만 최대한 그렇게 맞춰가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이게. 네,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얘기 나눠볼 텐데요. 그 지역의 환경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지로 개발을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내년 4월에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앞두고 있어요. 한탄강. 네. 네.
그 평가단들도 좀 호의적이라서 이제 무난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수목원이 있죠. 이제 다들 뭐 광릉수목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거기도 엄청 유명한 관광지고요. 네. 네. 또 뭐 아시겠지만 산정호수라든지 허브 아일랜드, 네. 그다음에 아트밸리 이런 것들이 경기도 10서, 뭐 대한민국 100선 안에 들어와 있고 네. 네. 관광객들이 1년에 뭐 허브 아일랜드 쪽으로 한 100만 명 이상 와요. 네. 저도 작년에 갔어요. 네, 네. 그러면 더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했었을 때 그냥 저긴 잘 되니까 잘 도와주면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이제 네.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포천에 와가지고 카드를 쓰는 기록들이 다 있어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음. 돈 쓰는 발자국들이 있어요. 음. 그럼 색깔이 막 진하게 칠해지는 부분들은 잘 되는 곳이겠죠. 네. 그러면 더 보강을 해주고 네. 우리는 잘 아는데 외지인들이 잘 모르는 좋은 곳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는 개발을 해가지고 네. 안내를 해주고 네. 어. 이런 컨셉으로 저희 이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청년 여행 창고라고 30억 상금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럼 청년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네. 여행 창고. 청년과 연계되는 걸 뭘 해볼 수 있을까 했더니 청년들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관광 해설사예요. 청년인데 네. 코스 개발해서 띄우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다가 네. 몇 월 며칠 어디 코스로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런 게 되게 좋네요. 근데 여기 근처에 먹거리가 있고 숙소가 있고요. 다 패키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모객에 대한 이 청년이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졌으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별로 쇼핑이 되겠네요. 그렇죠. 코스 쇼핑이. 주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청년들이 다 주인인 거예요. 그 상품의 그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행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근데 또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백운계곡 같은 경우가 되게 물이 많고 깨끗한 곳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법 영업, 뭐 여름철 너무 성수기, 많아요. 뭐 네. 닭백숙 닭백숙. 20만 원, 네. 25만 원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철 장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불법 시설물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 같으면 제 재산권 침해라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지사가 약속하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다 철거하겠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럼 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테니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협동조합과 체결이 되는 거예요, MOU가. 행정하고. 네. 갈등이 엄청 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포천시장께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지 계획을 세워보자. 미리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협의가 돼서 저희 쪽에 좀 예산 부분도 좀 많이 좀 지원이 될 것 같은 전망이 좀 있어요. 네. 포천 이게 놀러 가보면 뭐 백운계곡 말씀하셨고 광릉수목원 정말 으뜸이고요. 네.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 명소로 네.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포천시가 경기도 하위권이라는 오명을 벗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분위기가 업되는 부분들도 있죠. 이제 네. 국가안보 희생, 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저희 이제 전철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네. 예타 면제돼가지고 네네. 네. 상당한 기대감이 있죠. 이제 저는 그 선출직으로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하여튼 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조성되어 있다. 네. 우리도 한이 되더라. 네. 자괴감에 빠져 우리가 맨날 안 되잖아 했던 분위기가 바뀐 것만으로도 네. 충분한 성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의 협조도 더 좋아지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의원님이 잘하셔서 그래요. 상임위로 한번 주제를 네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요. 해당 위원회에서 가장 요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 어떤 것들 있습니까? 뭐 다 역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네. 저희 기재위가 갖고 있는 게 이제 균발시 균형발전 사업, 그다음에 평화협력, 그다음에 이제 기획조정, 감사관실, 경기연구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 균형발전 사업하고 평화협력은 다 거의 북쪽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균형발전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고 한 4,500억 정도가 경기 북부 쪽으로 이제 쏟아져 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선정되냐면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사업을 올려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이제 막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어떤 사업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경기도 역할이 돈을 주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관리해야죠.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예.
잘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예.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잘 됐는지, 네. 못 됐는지 평가를 하고 또 이제 다른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네. 인력이 한계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인력 지원을 하겠다. 인력 지원을 해줬는데도 못한다면 아예 그 사업 평가 부분 전문가, 외부 전문가들한테 주는 건 어떻겠느냐. 네. 이런 논의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남북 관계,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 쪽에 8개가 있고요. 8개, 9개가 있고요. 북한 5개가 있는데 학술 교류는 가능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제재 대상은 아니죠. 네. 그다음에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관광, 그러니까 경제 부분 아니고서는 다 이제 제재를 벗어난 쪽인데 그 실마리가 안 풀리는 거는 결국 힘겨루기인데 네네. 힘겨루긴 하시고요. 일단 네. 우리는 교류할 건 합시다예요. 네. 네. 이게 서로 위해서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평화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도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경기연구원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잖아요. 네. 근데 서울연구원하고 항상 비교 대상이 돼요. 왜 서울연구원은 저만큼 하는데 경기연구원은 왜 그 정도 못해?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네. 비교 대상이 왜 서울연구원이어야 하느냐예요. 저는 경기도의 캐치플레이즈는 세계 속의 경기도예요. 네네. 네. 대한민국 속의 경기도가 아니라 네네. 그럼 세계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네. 재정 부분이나 연구 인력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정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해준다면 네.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네. 경기도에 정책 제안을 할 거 아니냐? 네. 그거 합시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이한주 원장하고 경기연구원 발전 TF를 한번 구성해 보자 했는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반응이 좋아서 한번 해봅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뭐 서울연구원과 비교 대상이 아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경기연구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또 이제 야심찬 목표 중에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은 상한 2개는 더 받으실 것 같아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한창 나누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할 네, 시간이 네. 돼서요. 아직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2019년도를 돌아봤었을 때 교수들이 뽑아낸 사자성어가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공명지조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한자가 좀 쉽더라고요. 같은 생명체를 갖고 있는 새라는 건데 그 우화를 찾아봤더니 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인 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머리가 맛있는 과일을 따 먹었더니 네. 다른 한 머리가 이제 시기 질투로 독과를 먹어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비난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지. 아, 제가 뭘 하니까 나 기분이 나빠. 자꾸 비토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권을 싸잡아서 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참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2020년에 이제 선출직에 계신 뭐 또 이제 총선도 있는데 비난보다는 정말 그 유권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계획, 정책 가지고 진짜 말로만 정책 선거가 아니 진짜 정책 선거가 한번 되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다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포천시민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10대 경기도의회 김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제10대 경기도의회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행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혜로운 한 해 보내야 되겠죠. 이정도 포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